고수들과 퀴즈도 풀고 상담도 받으면서 수익 적중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에서 함께 동반 순매수를 해주면서 1% 가까이 상승세를 조금씩 더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이 오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837선까지 다시 좀 회복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워낙 계속 하락하고 지지부진한 시장이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반발 매수세라든지 조금 다른 분위기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번 주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더 매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올라올 때마다 현금을 확보하실 것인지 여러 가지 전략과 생각 복잡하실 텐데요. 저희 고수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에 어떤 전략 펴야 할지 힌트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많은 참여와 응원 댓글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필요한 상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 상담이 많이 원하고 계실 텐데 저희가 상담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알려주실수록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조금 빨리 문자를 보내주셔야 조금 더 앞 순서에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도 많이 필요하시죠? 그런 분들은 저희가 노란통 메신저에서 함께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통 메신저에서 오픈 채팅방 카테고리에서 고수의 관심 종목 검색을 해보시면 채팅방이 개설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입장하셔서 필요한 정보도 얻으시고 투자 노하우도 함께 공유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노란통 메신저 채팅창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세요. 노란통 메신저에 초대해주세요라고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기꺼이 초대도 해드리고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본격적으로 또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오늘 시장 상황부터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지난주에 또 워낙 지지부진한 시장이었는데 오늘은 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김상현 전문가께서 먼저 오늘 시장 상황 좀 파악을 해주실까요? 일단 지난주에는 지난주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이랑 중국이랑 장이 좋았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거기 좀 힘을 얻을까 했지만은 결국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좀 하락을 좀 했는데 이 코스피랑 코스닥이 조금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 한 주 동안 봤을 때 한 2% 정도 내렸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4%가 넘게 빠지면서 그러니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많이 빠지는 이런 좀 흐름들이 나타나고 이 꼭 시장뿐만 아니라 이 소형주랑 대형주로 나눴을 때 소형주 같은 경우는 5%가 넘게 빠지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1%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형주들에 대해서 매물이 특히나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어떻게 보면 방증인데 이 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대감 때문에 오른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흔히 이제 우리가 아는 급등주, 테마주 이런 것들이 대부분 소형주에 속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그래도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매수를 좀 해주면서 좀 받쳐주고 있지만은 지난주 하락이 좀 적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큰 편이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좀 반발 매수세 정도로 지금 확인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도 미국 증시가 올라온 듯 하다가 결국 막판에는 매물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우리 시장도 지금 계속 매물이 나오고는 계속 매물은 위에서 나오고 아래서도 반발 매수 나오고 현재 시장 좀 반복이 좀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도 역시 큰 종목들보다는 작은 종목들 위주로 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고 큰 종목들은 대부분 조금 버텨주는 이제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왜 그러냐면은 시장 자체가 이제 많이 올라온 고점 부근이기도 하고 전고점 부근이기도 하고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부분에서 이제 뭔가 이 상황을 탈출할 만한 모멘텀, 뭔가 한 단계 더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은 없고 이제 오히려 미국 대선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코로나로 다시 셧다운 한 해 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데에서 그래도 지금 주식은 투자를 해야 되겠고
내가 은행에 예금은 못 넣어주겠고 주식은 투자를 해야 되겠고 다른 투자 상품에 대해서 특히 뭐 매력은 못 느끼겠지만은 주식은 계속 하고 싶은데 뭔가 불확실한 게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그래도 불확실성이 최대한 없는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종목들을 찾기 위한 흐름들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지금 가장 강합니다. 대형주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 보면은 실적 분명히 이번에 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이번에 좀 턴어라운드가 좀 된다. 이제 이런 뉴스가 좀 들려오고 주가도 많이 못 올랐고 기업 가치에 비해서 주가도 이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지만 많이 올라왔던 특히 뭐 오늘 LG화학도 약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대감이 많이 있었던 뭐 엔터 종목들은 여전히 그 반등이 쉽사리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대주 뭐 성장주 이런 것들보다는 가치주라든지 아니면 좀 대형주라든지 펀더멘탈이 좋고 좀 주가가 못 올랐든지 이런 종목들이 현재로서는 유리할 수밖에 없다. 시장이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그런 종목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항상 같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오늘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미래에도 현재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상현 전문가 먼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마지막에 해주신 말처럼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 어쨌든 우리가 믿고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숫자를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이용재 전문가와 함께 시장 살펴볼까요? 사실 오늘 아침만 해도 장이 전체적으로는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코스닥만 해도 깊게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러니까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변동성이 좀 심하다는 측면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올라가도 시원스럽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고생들 좀 하셔야 수밖에 없고 지금 뭐 거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디 가가지고 뭐 대포집에서 소주 한잔 해도 주변에서 전부 주식 얘기를 합니다. 오늘 주식 동호회들이 온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 속에서 주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얘기들이 지금 제일 많이 들려요. 그래서 귀를 딱 대고 있으면은 좋은 타이밍에 오신 분들 많아요. 특히 뭐 4월달, 뭐 3월달 말쯤에 오셔서 수익 뭐 보신 분들 좀 있으시죠. 근데 그거를 한두 달 만에 다 까먹고 손실이 지금 큰 분들이 되게 많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고 공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종목을 살 때 이게 이제 컨셉이 좀 싸다 아니면 이 종목이 좀 안 갔고 아직은 섹터가 순환매 차원에서 대기할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 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 근거를 뭐 차트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데서 찾는 게 아니고 뉴스 나올 것들 혹은 뉴스가 나온 것들 이라고 생각을 해서 뉴스만 공부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뉴스가 나오면 갈 거야. 이 뉴스가 뭐 나왔기 때문에 갈 거야. 이런 것들. 그래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위해서 오늘 장이 빠지거나 오늘 이제 코스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동성이 큰 흐름을 보여주고 거의 뭐 마이너스 1%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빠질 때도 사실 어떤 뉴스가 나온 게 특별히 뉴스가 나온 것도 아니고 올라간다고 다시 어떤 특별한 뉴스가 나와가지고 다시 크게 이제 반등을 한 건 아니거든요.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제한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전체 장의 흐름인 거지 어떤 뉴스 하나로 종목들을 일일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뉴스가 나올지 여러분들이 내부자가 아닌 가운데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에다 지금 계속 베팅을 하는 경우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뉴스 말고도 여러분들 어떤 매수를 할 수 있는 근거, 매도를 할 수 있는 근거들을 좀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기술적인 측면이든 혹은 기본적 분석의 측면이든 혹은 시장이든 혹은 뭐 어떤 섹터에 대한 공부를 하시던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뉴스 근거 혹은 촉에 근거한 매매보다는 확실한 나만의 근거가 있어야지 매매가 흔들리지 않는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사놓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거는 본인 나름대로 매수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해서 매매할 때 아직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2250 정도가 깨지기 전까지는 조금 볼만한 구석이 있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맞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 급등락이 심한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으시려면 매수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매수 이유가 분명하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뉴스나 촉에 의해 일일비 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번 주 또 어떻게 전체적으로 봐야 할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이야기를 좀 듣는 중에 중국의 GDP 3분기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4.9%를 기록을 했다라는 건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4.9%다라는 건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건 한 5.3에서 5.5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예상치보다는 조금 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외에도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도 역시 발표가 됐는데 9월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해 3.3% 늘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한 2%대, 소매 판매는 시장 예상을 좀 상회하는 모습이었고요. 산업 생산은 6.9% 전년비 대비해서 6.9%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도 산업 생산도 역시 시장에서는 한 5.8% 정도 예상했는데 이것을 역시 1%포인트 정도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고 갈까요? 일단 3분기 GDP는 전망치를 조금 하회했는데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김서현 전문가께서 한번 짚어주실까요? 일단 중국 지표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밀접이 좀 높았던 금융 지표들이 뭐가 있냐면은 유가랑 이제 위안화였어요. 근데 지금 보면 두 가지 다 크게 변화가 없고 원래 사실은 이 GDP 나오고 나서 유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좀 됐었는데 유가 자체도 지금 변동성이 거의 별로 없고요. 오히려 산업 생산이나 소매 지표가 예상치보다 월등하게 잘 나온 데에 대해서 지금 좀 집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하이 종합지수도 조금 살짝 뭐 빠지는가 싶더니 금방 다시 돌아왔었고요. 그다음에 유가 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가장 지금 중요한 게 환율인데 환율 자체가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 우리나라는 뭐 위안화랑 좀 연동되어 있는 분위기가 좀 있다 보니까 위안화 자체가 좀 약해지게 되면은 환율이 급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환율 자체도 지금 1145 초반대로 계속 유지가 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GDP는 뭐 예상치만 조금 덜 나왔지만은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가 잘 나왔기 때문에 추후 GDP에 대한 예상치를 높이는 좀 근거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3분기에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코로나19를 좀 어쨌든 선제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 지표들은 뭐 예상치보다는 GDP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하회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뭐 상황 중국 증시도 계속 살펴봐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 우리 시장도 어떻게 연동되는지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또 잊지 않으셨죠? 지난주에 무료 강연회, 온라인 무료 강연회 하셨잖아요. 어땠는지 또 성황리에 마치셨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셔가지고 매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금요일 이제 오후쯤 되면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프로도 없습니다. 재방송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하는 이제 말씀 녀석들도 이제 한 3회차 정도 되면은 지겨울 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 항상 재미있는 시간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 갖고 있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도 마찬가지 그쵸. 여러분들과 지난주에 이어서 기술적 분석 또 기본적 분석들에 대해서 계속 진도는 나가고 있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 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특히 이제 고민들 저희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얘기들 방송 버전과 비방 버전으로 분류해서 해드리니까 네. 많이들 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도 역시 금요일 오후 4시입니다.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줄이니를 위한 주식 투자 A부터 Z까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 무료 강연회 주식 토크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고수의 관심 종목 검색해 보시면 아마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는 거 금요일에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초대를 원하시는 분들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무료 강연에 초대해 주세요. 무료 강연에 참여하고 싶어요. 라고 미리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안내도 해드리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대응을 할지 많은 분들이 고민이실 텐데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그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자세하게 보내주실수록 두 분의 전문가께서 맞춤 상담해드리니까요.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조금 빨리 보내주셔야 조금 더 앞순서에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저희 방송 또 TV뿐만 아니라 지금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참여와 댓글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자, 노란통 메신저에서는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통 메신저에서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 카테고리에서 검색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참여하셔서 함께 정보 공유해 주시고요. 어떻게 입장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검색해도 안 나온다 이런 분들은 저에게 문자 주세요. 샵 3772번으로 노란통 메신저에 초대해 주세요 라고 주시면 저희가 초대도 해드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봤고, 뭐 중국 지속의 경제 지표 나온 것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 두 분이 또 어떤 종목을 오늘 가지고 오셨을지 두 분이 골라오신 고수의 픽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께서 픽해 오신 종목을 퀴즈로 풀어보고요. 이 종목의 투자 전략까지 마지막에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수의 픽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죠.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TV 검색하셔서 저희 이데일리TV 홈페이지에 입장을 해주시면 저희 프로그램 바로가기 클릭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4가지 카테고리가 나오죠. 이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오늘의 추천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매일매일 아침에 개장하기 전에 8시 50분에 올려드리는 그날 살펴봐야 할, 관심 가져야 할 종목들 리스트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몇 개의 종목이나 또 올라왔을까요? 오늘도 7개의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 이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요. 저희가 이 종목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들께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현재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코스피에 있는지, 코스닥에 있는지 여러 가지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 이 종목 맞네 라고 감이 오시면 저에게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정답에 이 회사의 명확한 이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이라든지 아니면 두 분의 전문가께 응원해주는 좋은 메시지, 힘이 되는 메시지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주말에 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재밌는 에피소드 이런 것들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그런 분들이 더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분들 위주로 5분 선정해서 고수의 101주 이용권 선물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수의 픽 퀴즈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7개의 종목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 중에서 2번입니다. 2번 아땡땡땡땡땡 이라는 종목입니다. 아로 시작하는 6글자짜리의 종목인데요. 자, 어떤 힌트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이영재 전문가께서 먼저 힌트 주실까요?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지만 여러분들이 워낙에 뭐 잘 아시고 있는 종목일 그쵸? 겁니다. 들으면 이제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사연과 뭐 또 좋았던 날들도 있었고 이제 슬펐던 날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종목에 좋았던 날들을 같이 하지 않고 슬펐던 날들만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사연들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고 하늘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화장품 및 생활용품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네. 이것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제 앞에 있는 3글자는 뭐 나왔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리고 6글자니까 충분히 뭐 알 수 있는 종목인데 일단 그 예전 이제 태평양에서 2006년에 인적 분할 후에 상장된 회사다. 예전에 이제 태평양에서 인적 분할이 됐기 때문에 이 이름 자체에도 이미 태평양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잘 번역을 해가지고 써주시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뭐 맞힐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 굳이 뭐 이제 이름 힌트를 드리자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있는 3글자입니다. 한 글자는 우리가 이제 아자는 알려드렸고 뒤에 이제 다음에 있는 2글자는 내일 말고 내일의 내일을 써주시면은 네. 2글자가 나올 것이고 뒤에 있는 3글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태평양을 써주시면 되겠다. 특히 저도 이제 요즘 방송을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이제 평생을 이제 스킨 하나 안 바르고 살아가는 자연산 피부였는데 네. 여러분들 또 이제 그 문자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이 쓰시는 화장품이나 또 메이크업 팁 같은 것도 주식이라는 인생이거든요. 생활 속에 묻어져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주식을 하면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고 삶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뭐 은퇴 없는 또 직장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하면서 꼭 생활과 관련된 것도 팁도 라이프 포인트도 좀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문자에서 이제 정답을 뽑는데 많은 참고를 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로 시작하는 6글자짜리의 종목입니다. 아땡땡땡땡땡이라는 종목인데 뭐 태평양, 뭐 옛날에 좀 우리 좀 연배 있으신 분들은 태평양으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김사연 전문가께서 힌트를 좀만 더 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해당 이름을 가진 뭐 회사 이름을 그대로 딴 뭐 브랜드도 물론 있지만은 이 브랜드가 좀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많이 알만한 브랜드들을 많이 보유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일단 설화수, 뭐 라네즈, 뭐 마몽드, 헤라, 한율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뭐 저희가 뭐 말씀드릴 수 있고 뭐 쓸 수 있는 글자 수량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대표적으로 저 정도 좀 적어드렸는데 아마 지금 가정에서 쓰시는 화장품들이 대부분 여기 화장품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앞에는 설화수라 써 있을지 모르겠지만 뒤로 뒤집어 보면은 이 아로 시작한 회사 이름이 써 있을 테니까. 혹시나 내가 이 회사 아는데 지금 막 문자 쓰려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지금 화장대에 가시면 답이 있을 네. 것 같고요. 일단 가격은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10만 원대 거래가 좀 되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 뭐 유튜브 채팅창이라든지 이런 뭐 노란톡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언급도 많이 됐었던 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종목이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크게 뭐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크게 빠지지도 않고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일단 이번 기회에 나온 만큼 모두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번 땡땡땡이라는 종목입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아마 이 브랜드의 화장품 하나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아마 하나쯤은 거의 다 아니면 뭐 욕실, 샤워실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확인을 해보시고 잘 아시는 종목이니만큼 정답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이 회사나 이 브랜드의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에피소드 좋고 옛날 추억의 이야기도 좋습니다. 많은 문자 보내주시면 정답과 함께 이런 이야기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5분 선정해서 고수혜택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샵 3772번으로 이 종목의 이름과 재미있는 에피소드, 응원 메시지 지금부터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고수혜택 1차 힌트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고 저희가 잠시 후에 상담하고 있는 중에 2차 힌트도 드릴 테니까요. 아직 뭐 혹시라도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종목 상담 들으시면서 함께 정답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종목 상담으로 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 아무래도 지난주에 시장이 쉽지 않았다 보니까 오늘 상담하시려고 하는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 묵혀두셨던 고민들을 한꺼번에 좀 풀어내시는 것 같은데 빠르게 저희가 상담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될 수 있는 한 많은 분들 상담해드리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 상담할 텐데 5143번님께서 주신 문자 볼게요. 안녕하세요. SKC 86,300원에 15%를 매수를 했는데 이거 빠져나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질문 주셨어요. 빠져나오고 싶으면 매도 스위치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쵸. 이런 질문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데 빠져나오고 싶어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거에 가로치고 앞에 생략된 게 있습니다. 그쵸. 최소한 수익을 본절에 보면서. 빠져나오고 싶어요. 이렇게 본절까지 오면 빠져나와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본인 마음속에 지금 본절은 오기를 원하는 희망이 항상 있는 거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사기 전에 일단 스토리를 갖고 가셔야 됩니다. SKC 같은 경우도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시세를 많이 줬을 때, 또 전기차 관련된 섹터로 많이 시세 줬을 때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장 초에 지금 코스닥이 또 아까보다 조금 많이 지금 조금 조정을 좀 빠지고 있는데, 오늘 장 초에 보니까 이제 수소차, 전기차 섹터들이 좀 힘을 많이 잃으면서 코스닥이 좀 세게 밀렸던 구간이었다 다시 좀 올라왔거든요. 근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러나 어쨌든 간 조금 반등을 줬던 거지 지금 전반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 이게 안 올라온 게 아니라 많이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시고 저희한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샀는데 왜 안 올라오고 답답해요. 그게 아니에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힘을 쏟아냈잖아요. 힘을 쏟아냈기 때문에 한 번은 뒤로 밀리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형 구간 잘못 들어가신 건 맞다. 그러면 지금 당장 팔아야 되느냐라고 하시면 지금 파시기보다는 한 121선 정도 한번 지지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한번 해보시죠. 어쨌든 간 모멘텀이 나와 있는 섹터기도 하고 조금 더 볼 수 있는 구간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7만 원 부분에서 반등을 한번 줄 수 있는지
전에 한번 바닥을 줬던 그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주고 반등을 줄 가능성도 있으니까 손절가 7만 원 잡고 대응하시고 반등을 주고 만약 본절 인근이라도 오시면 빠져나오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본인이 잘못 샀고 사자마자 지금 빠져나오고 국리를 하고 계신다면 잘못 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손절가 보시고 반등 시에 매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KC를 탈출하고 싶으신데 뭐 본전에서 꼭 탈출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이영재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에서 또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 이영재 전문가의 의견 잘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김상현 전문가 상담을 해볼게요. 김상현 전문가는 5808번님께서 주신 문자인데 대한항공을 매수하셨대요. 2만 원에 20%. 지금 뭐 약수익권이신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더 들고 가도 되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뭐 기간상의 좀 차이인데 일단 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비중은 줄여놓고 가져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뭐 매출을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국내선, 국제선, 그다음에 화물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실적이 나왔을 때 보면은 매출의 절반이 거의 화물에서 나왔고 나머지는 거의 국내선, 그다음에 국제선은 거의 없는 편이었고요. 아마 이번에 뭐 3분기 또는 4분기 갈수록 국제선에 대해서는 더더욱 실적이 떨어질 거고 국내선은 조금 회복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제 화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건이에요. 근데 대한항공은 우리가 잘 아는 비행기를 운송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다니는 이 여행 관련돼가지고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지 대한항공이 물건을 많이 실어 나를 것에 대해서 기대한 사람들 크게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자체도 앞으로 코로나가 나아지겠지 하면서 올라오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뭐 기업 현재 실적만 놓고만 보았을 때 2만 원에 놓고 무한 홀딩 하기에는 뭔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팔기에는 또 뭔가 기대감이 아직은 남아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시면 해결이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2만 원이 매수가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나이스하진 않거든요. 나이스하진 않지만 비중을 10%대로 줄여가지고 추후에 좀 그래도 중장기로 보셔야 될 겁니다.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결론적으로는 비중 축소 의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한항공을 2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뭐 한 2만 600원 정도 오늘 거래가 되고 있는데 비중을 좀 줄이셔서 어느 정도는 좀 현금화시키고 수익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는 중장기적으로 길게 끌고 가는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영재 전문가 상담할 텐데요. 자, 9721번님. 메디포스트를 28,950원에 20% 매수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29,000원 이하로 내려와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셨고 지금 상승 중인데 이유를 모르겠다. 왜 올라가는지 모르시겠다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시황 때 말씀드렸던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승이나 하락을 하면은 자꾸 이유를 뉴스에서 찾으려고 하세요. 왜냐면 그게 되게 직관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뉴스예요. 뉴스가 정말로 이제 팩트만 다루거나 혹은 팩트를 다루거나 이제 의견 같은 것도 많이 다루거든요. 그리고 뉴스가 나오는 양이나 질에 따라가지고 특히 양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심리가 움직이거든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는 뉴스들은 대부분 종목들이 크게 갔을 때 또는 한참 이제 인기가 있을 때거든요. 뭐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방탄 관련주들 해보셔서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핫할 때 여러분들 뉴스를 보게 되고 그때 사게 되는 건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사가지고 관심이 있을 때 팔꿈니를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매매를 하세요. 그리고 대부분 올라가는 이유도 내려가는 이유도 뉴스에서 찾으려고 하세요. 사실은 회사에 대해서 분석도 하셔야 되고 차트를 분석하셔야 되고 이게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 길만 찾으시려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 제가 뉴스를 찾아봤는데 특별히 뉴스 나온 건 없어요. 9월 이후로 이제 뉴스 나온 것도 없고 최근에 이제 관절염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9월달에 임상 관련된 뉴스가 좀 있었고 일단은 이건 첨세포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여러분들이 관련된 종목으로 좀 분류되기도 하지만은 최근에 뉴스가 나온 건 없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이제 그 전 종목을 SKC를 설명드릴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121선 인근에서 한 번 정도 지지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고 반등 시에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딱 말씀드렸던 121선 인근에서
지지를 주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지지를 줄 자리. 특히 최근에 장이 좀 안 좋았을 때 매물 맞고 한번 빠졌는데 지지를 줘야 될 자리에서 한번 지지를 주고 반등을 모색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형 구간 일단 기술적으로 판단했을 때 반등을 줄 수 있는 구간이고 뭐 장이 지금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상승 이후 굳이 따지자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반등 시한 32,000원대 전에 있던 매물대니까 그 자리 정도에서는 정리를 좀 하시고 주식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들 지금 여러분들 뉴스에서 자꾸 매도를 이유를 찾으시면은 뉴스에서 만약에 어떤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감기 위한 뉴스가 나와버리면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도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도 추가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9721번님께서 주신 메디포스트에 대한 해법까지 이영지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김사연 전문가와 상담하겠습니다. 자, 1379번님께서 주신 문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매수를 하셨고 36,510원에 비중이 좀 많으십니다. 59%라고 하셨는데 저평가인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중장기로 들고 가려는데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중장기로 가져가셔도 되시고요. 저평가도 맞습니다. 매출액 계속 오르고 있고 영업이익도 올라오고 있고 회사가 가진 자산 이런 것들에 비해서 주가가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지금 매수가가 이제 오타인지 진짜 36,000원인지 모르겠지만은 36,000원쯤 되면은 저평가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중장기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점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영업이익이 대부분 방산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방산 관련돼서는 이제 국가가 이제 이 방산 관련된 물품을 앞으로 얼마나 수주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데에서는 지금 대부분 영업 손실을 보고 있고 영업이익의 지금 90%는 거의 방산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산 관련된 건 안보고 보안이라서 제가 뭐 앞으로 국가가 방산 물품을 많이 수주를 할 거다 안 할 거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지만 현재 회사가 가진 가치로만 봤을 때 분명히 저평가가 맞고 대신 36,000원쯤 되면은 그땐 저평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중장기로 가져가셔도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매수하신 분입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고 가격이 아마 36,000원이 아니 26,510원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김상현 전문가께서 주셨습니다. 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이제 상담 중에 저희가 고수의 픽 2차 힌트, 두 번째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로 시작하는 6글자짜리 종목이었는데요. 자, 정답 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조금 더 힌트를 드릴까요? R로 시작한 6글자의 종목인데 여러분들 옛날에 그 태평양이라는 기업에서 인적 분야의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태평양의 이름이 그냥 녹아져 있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그 야구팀도 있었습니다. 태평양 돌피스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길거리에서 그 플라스틱으로 해서 조잡한 이제 장난감 같은 것도 나눠주고 이제 스위치를 누르면 이제 그 돌고래가 이제 그 안타를 치던 그런 이제 장난감을 했던 그런 기억도 이제 추억에 돋는 이제 기억도 있고 한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식적으로 제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중국에 화장품도 팔아봤기 때문에. 정말요? 그럼요. 제가 이제 소위 말해서 따이공도 한번 했었는데 소식적에 다 이렇게 먹고 살려고 이제 일일저일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 저희 주식하다 보면 이제 종목 관련된 종목마다 한 30여 가지 일을 했던 썰을 다 풀면서 얘기를 할 건데 마찬가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가지고 있는 브랜드 중에 네. 설화수가 특히 중국에 좀 인기가 높습니다. 고급 브랜드로 해가지고 좀 이제 런칭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인기가 있고 이제 그 도매상 가면은 이제 쌓여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한참 전 얘기이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가져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여러분들 가시는 이제 도매상 가게에서 비어 있는 섹터들 이제 쌓여 있는 화장품들이 쌓여 있는데 비어 있는 섹터들이 인기가 있는 화장품이나 이렇게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활 속에서 주식을 판단하시려면 그런 종목들 그 회사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설화수, 라네즈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브랜드고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 있는 세 글자는 날짜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R을 빼고 생각하면 날짜의 개념. 항상 이제 그 내일의 나와 모레의 나에게 항상 저는 일을 미룹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내일 할 일을 이쪽으로 미루면은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세 글자는 태평양을 영어로 써 있는 영어로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나와 있는 R로 시작한 6글자의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시작하는 6글자짜리의 종목입니다. 화장품과 이런 생필품을 또 많이 판매하는 회사이니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너무나 많이 상품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 힌트를 거기서 얻으셔서 저희에게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의 명확한 이름, 명칭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에게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상담 또 계속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사연 전문가와 상담 또 바로 이어갈 텐데요. 자, 6998번님께서 주신 문자, YG 엔터테인먼트를 매수하셨습니다. 47,536원에 비중이 10%, 매수 단가가 47,536원인데, 자, 매수를 하고 나서 다 떨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목표가와 손절 라인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일단 근데 YG 엔터테인먼트 얘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지난주 빅히트거든요. 네. 빅히트 얘기 빼먹을 수가 없는데 이 빅히트가 지난주에 따상을 실패하고 나서 이제 하락하니까 나오고 있는 뭐 분석 글들이 뭐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BTS 현재 가치 충분히 반영해서 상장이 되었지만 앞으로 또 잘 될지 또 그 뒤로 빅히트에서 BTS를 뒤를 이을 뭐 새로운 그룹이 나올지 거기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YG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모든 연예 기획사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향후에 뭐가 나왔을 때 뭐가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뭐 내가 어떤 아이돌의 팬입니다라고 해도 그 아이돌의 팬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지만 내가 정말 싫어하는 아이돌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을 수도 있는 게 아이돌. 마찬가지 이런 비슷한 게 뭐냐면은 게임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게임주, 뭐 엔터주, 제약 바이오주 이런 것들은 보통 기대감을 먹고 사는 종목들이다라고 하는데 일단 YG 엔터테인먼트 뭐 61선 부근에서 매수는 좀 하셨는데 그 부근에 당연히 뭐 121선까지는 기대를 볼 수 있는 여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상황에서는 뭐 보유할 수는 있겠지만요. 앞으로 뭐 더 간다 안 간다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반등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말씀해주신 대로 뭐 61선에서 매수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때 분명히 기술적으로 들어가셨었거든요. 뭐 낙폭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네. 그럼 마찬가지로 121선에서 낙폭을 기다려야지. 이제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블랙핑크 노래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블랙핑크 어떻게 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건 최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1선이 한 4만 원에서 4만 1천 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요. 목표가도 전고점이 한 5만 5천 원 부근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해법과 함께 전반적으로 엔터주라든지 게임주를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노하우도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영재 전문가와 상담할 텐데요. 이번에는 5255번님께서 주신 문자입니다. 2612번님께서 주신 문자네요. 2612번님이 KH바텍 매수하셨답니다. KH바텍을 21,000원에 20%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항상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KH바텍 상담 좀 부탁드려요. 라고 문자 주셨어요. 휴대폰 부품 관련해서 레포트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뭐 부착한 레포트를 좀 봤는데 어떤 이제 지난주 말에도 이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제 KH바텍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도 좀 돌릴 거기 때문에 목표가 3만 원 정도 지금 보고 계시는 레포트도 있고 또 이제 그 하반기에 새로운 이제 폴더블 폰이 나오면은 조금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다 이제 의견이 같은 것도 아니고 증권사랑 저랑 의견이 같을 필요도 없고 제가 다니는 증권사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분명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핸드폰 값도 지원을 해줬죠. 핸드폰 통신료도 좀 지원을 해줬는데 저도 이제 그 약정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달 남았기 때문에 벌써부터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 나왔던 이제 Z 플립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출고가부터 해가지고 지원금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많이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안 팔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고 물론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좀 경기가 돌아오서면 또 이게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코로나 국면에서 또 특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이제 서민들부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측면.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3만 원을 놓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지켜줘야 될 한 19,000원대를 너무 허무하게 깨고 내려왔어요. 여기가 깨지면 일단은 15,000원대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길게 놓고 보시면 사실은 크게 이제 쌍봉을 찍고 내려온 것 마냥 큰 이제 터닝을 한번 2번 찍고 왔기 때문에 빠지면 크게 빠질 폭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매수가랑 얼마 차이가 안 났을 때
비중을 좀 줄였다가 15,000원대 한번 재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측면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너 내려오면 또 세게 내려올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현 구간에서라도 비중 축소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KH바텍 현재 구간에서 좀 비중을 줄이자, 축소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사연 전문가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5255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대원 강업입니다. 자, 4,485원의 비중이 1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매수한 다음 계속 하락을 해서 좀 고민이다. 손실을 봤어도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지 정리를 해야 될지 고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4,485원이면요. 최근에 사였어요. 어제나 그저께 사였을 거고 계속 떨어지지 않았고 오늘 하루 떨어졌습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최근에 계속 오르다가 오늘 하루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4,485원이고 지금 변동성이 큰 종목에 4,485원에 매수를 했다. 그거는 단기 투자예요. 단기 투자인데 내가 매수한 시점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고민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했는데 뭐 계속 떨어진다라고 말을 붙이기에는 앞에 오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어제도 뭐 떨어졌다라고는 하지만은 7% 갭을 뜨고 나서 시작했던 종목이고 그저께도 8% 올랐던 종목이고요. 또 그 전에는 또 6% 올랐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상승세가 좀 이어져 오다가 오늘 뭐 거래량 없이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뭐 내가 매수가가 저렴한 편이다라고 하면 버틸 수 있는 구간이지만은 지금 5255님께서 매수하신 단가는 단타 구간이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원래는 손절하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원 강업은 말씀해 주신 대로 손절하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상담을 해드릴게요. 이번에 이영재 전문가 상담할 텐데 6955번님께서 주신 문자 SK이노베이션 우선주를 매수하셨답니다. 14만 1,000원에 20% 매수하셨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주를 매수하시는 심리는 물론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가가 얕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을 내시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항상 네. 말씀드린 빠르게 손실을 볼 각오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최근 그 소위 말해서 전기차 이제 화재 문제들도 좀 있었고 또 이제 뭐 LG 화학하고 이제 아직 소송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리스크들은 있지만 어쨌든 간 메인 섹터인 건 맞고 차트 한번 올랐다가 SK 우선주도 마찬가지고 SK 이노베이션 그냥 SK 이노베이션 마찬가지 한번 크게 급등을 했다가 네. 한번 지금 바닥을 한번 잡아주는 자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 지금 던지기는 조금 아깝고 반등실 한번 노려가지고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떤가. 단지 14만 1,000원이면은 싼 자리에 사신 건 아니에요. 일단은 뭐 못 사실 자리는 아니지만 한번 뚫고 올라가는 이 자리에 사신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바로 못 갔으면은 정리를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나 지금이 아니고 단기에 일단 바닥권을 좀 잡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현재 11만 5천 원이고 11만 원이 깨지기 전까지는 한번 두고 봐도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손절가 11만 원 잡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본절가가 이제 목표가가 되겠죠. 네. 자, SK이노베이션 우선주에 대한 해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상담해드리고 있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이제 오늘 고수의 픽 퀴즈 드렸던 거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로 시작하는 6글자짜리 종목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아모레 퍼시픽이고요. 매수가부터 말씀 좀 드릴게요. 가격 전략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매수가 제가 16만 9천 원 잡아왔는데 시초가 대비해서 조금 이제 뭐 큰 차이 아닙니다. 17만 원이니까요. 네. 목표가 18만 5천 원, 손절가 15만 5천 원 잡으시면 되고 최근에 장기적으로 이제 사실은 뭐 시진핑 주석이 온다 안 온다 뭐 이런 뉴스보다는 사실 장기 횡보를 했기 때문에 한번 힘을 모으고 조금 이제 중국 경기도 좀 나아지고 한다면 한 번 정도 수혜감으로 또 순환매 차원에서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현 구간 횡보 후 재차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오늘의 종목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네, 자 오늘 정답은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화장품 회사인데요. 이거 아까 저희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뭐 태평양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런 것 때문일까요? 옛날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정답 문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요즘 세대들은 아모레 퍼시픽 그냥 일반적으로 화장품 회사라고 기억을 할 텐데 과거에 또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추억의 회사 종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자 보내주신 정답 문자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319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여기 3319번님 항상 배우며 잘 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정답은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어릴 때는 태평양 화장품을 동네 누나들이 쓰시던 거 많이 봤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옛날에 누나들이 쓰던 동네 예쁜 누나들이 쓰던 화장품이 아모레퍼시픽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이야기해보면 6244번님 6244번님이 아모레퍼시픽 정답 맞춰줬고 이 화장품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사용한 화장품이에요. 어릴 때 주단학이라는 화장품 회사가 있었는데 단연코 아모레 화장품이 상품질이 우수했습니다. 주단학 아십니까?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 그죠? 예. 기사회장은 전혀 모르시겠죠. 저 아는 저도 참 원망스러운데.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갑자기 발빼기? 그렇죠. 네. 이제 이렇게 또 손절이 일어나는 거죠. 네, 예전에 주단학이라는 그런 또 화장품 회사가 있었죠. 자, 그리고 3609번님, 바로 또 아래 3609번님이 정답 아모레퍼시픽 맞춰주셨고요. 친정 엄마가 생각납니다. 보고 싶고 그립네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뭐 저희 세대도 아마 그럴 겁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화장품 중에 이 아모레퍼시픽이 많아서 저도 약간 그런 추억들이 좀 있는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친정 어머니께서 좀 생각나신다라고 따뜻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볼까요? 9721번님. 9721번님이 아까 우리 이영재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거 예전에 태평양 돌핀스 시절 야구가 생각나네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태평양 돌핀스가 성적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아까 이제 뉴스를 좀 봤는데 가을 야구를 올라갈 때 하나 이글스를 밟고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조준도 밟히고 있는 우리 이제 제가 응원하는 하나 이글스가 그때도 밟혔구나라는 또 놀라운 게 그때는 그래도 가을 야구 인기까지 갔었네요. 요즘은 꼴등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네, 그때 갑자기 이제 그 뉴스를 봤던 게 생각이 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계신 아모레퍼시픽 가지고 계신 분도 좀 있어가지고 확인해 볼 텐데 6620번님, 6620번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 6620번님의 문자가 아이고 화면이 커졌습니다. 6620번 읽어드리면 아모레퍼시픽입니다. 2년도 더 훨씬 전에 32만 원에 매수를 하셨대요. 32만 원에 매수했다가 시기를 놓쳐서 아직도 들고 있는데 그 가격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글쎄요. 인생사 내일 한참도 모르는데 일단 올해 안에는 안 올 것이고 내년에는 일단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한 번쯤 글쎄요. 큰 종목이니까 떨어질 때도 큰 종목이 이제 묵직하게 떨어져서 올라갈 때도 묵직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목표가 정도 보시고 그 이후는 그 이후에 생각하셔도 일단 문제는 없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오늘 정답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5분 선정해서 고수혜택 일주일 이용권 선물 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 갈 수 있어요. 꼭 받으셔야 이 상품 받아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챙겨드릴게요. 자, 오늘도 이영재, 김사연 전문가 즐겁게 방송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여러분들 수익 적중할 수 있는 정보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적중 고소해 관심 정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내일 여러분들의 수익 적중할 수 있도록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